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자, 요즘 가장 핫한 게임 쿠키런 킹덤이라고 하시나요? 이 게임이 그렇게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공부할 기업은 이제 느낌 오시죠? 네, 맞습니다. 이 게임을 만든 회사인데요. 그리고 오늘 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쿠키런 킹덤은 이런 귀여운 캐릭터들이 나와서 마을도 꾸미고 롤플레잉 RPG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캐릭터가 조금 낯이 익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벌써 한 8년이 넘은 것 같군요. 다들 오래전에 쿠키런 게임 해보신 기억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때는 사실 폰게임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점유율이 상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영향으로 떼돈을 번 그 회사, 이 앱시스터즈라는 게임사가 상장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만든 게임 쿠키런 킹덤이 흥행에 성공했다고, 아니 대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저끼리과 함께 쉽고 재밌고 심플하게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네, 오늘은 데브시스터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은 심상치 않죠. 11월에 불과 10,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48,800원 정도로 왔다고 하면은 5배 정도가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냥 러프하게 봐도 여기서 출발해도 3배가 오른 종목이죠.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들의 훈장, 바로 투자 경고도 여기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 기릿이랑 말한 거랑 좀 다르죠? 기릿 너 이거 투자 경고나 뭐 투자 주의 이런 거 붙은 거 절대 사면 안 된다며? 네, 맞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투자 주의나 투자 경고가 붙어 있으면은 저 기릿은 매수를 할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를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불나방 분들은 이럴 때 들어가시기도 하죠. 그런데 기릿, 이 기업을 왜 들고 온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요즘 핫해서 그냥 알려드리려고 가져온 거지 다른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데브시스터즈라는 회사는 벌써 짧게는 3배, 길게는 5배 정도 오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5,500억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미 한 달 만에 3배가 오른 주식이고 그 다음에 한 3달 만에 5배가 오른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5배나 더 주고 살만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릿의 주식 노트, 기업 사용 설명서 모든 영상이 매수 추천, 매도 추천과 연관이 없지만 이번 공부는 더욱더 특히 대단히 연관 없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런 주식이 있구나, 이런 기업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런 기회가 올 때 그때 이 기업을 떠올리고 맞아,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지, 그러면 이번에도 혹시 지난번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라는 척도로 삼으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영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게임이 잘 나간다고 나중에 어떤 게임이 또 출시될 겁니다. 이름은 기릿의 주식 경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게임이 나왔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그때도 아마 유튜브가 있겠죠. 가장 유행이 민감한 곳이죠.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이 게임 좋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주변을 봐도 이 게임을 하고 있다면 잠깐만, 이 게임을 해보니까 좀 괜찮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매수를 할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 늦지 않았다면 충분히 투자할 기회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고 이런 게임이 이렇게 핫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구나 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절대 매수 추천, 매도 추천이랑 관계없다 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일단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은 가장 많은 게 일단 게임에 관련된, 그 다음 이런 게임이 출시한다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그 중에 2개를 봤더니 데브시스터즈 작년 매출액 710억 원, 올해 퀀텀 점프 목표라고 하고 있군요. 그래서 올해 매출이 조금 성장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성장했어요. 그 내용을 조금 뒤에서 보고, 그 다음 오늘 이거를 본 이유죠.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흥행에 4거래일째 급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거의 4거래일 만에 2배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위의 기사를 이어서 보시면은 데브시스터즈 작년 매출 710억 원, 올해 퀀텀 점프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쿠키런 킹덤 장기 흥행 체제 구축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핫한 게임이 단순히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체제도 구축했다라고 하고 있군요. 그리고 올해는 쿠키런 오븐 스매시 등 신작 3종을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가 2020년 실적으로 매출 710억 원, 영업손실 62억 원, 당기 순손실 86억 원을 기록했다고 15일 공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이합니다. 영업 손실이고 당기 순손실이죠. 둘 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적자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적으로 이 매출은 89%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가 국내외 견조한 성과를 내면서 실적 증가를 견인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쿠키런 킹덤까지 나왔는데 이게 대박을 쳤죠. 그런데 이 실적에는 그 킹덤의 실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쿠키런 킹덤이 나오기도 전에 매출이 2배가 늘었는데 그러면은 올해는 몇 배가 느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데브 시스터즈는 올해 실적 퀀텀 점프 대도약을 목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1일날 출시해 대박을 터뜨린 쿠키런 킹덤 덕분에 데브 시스터즈가 올해 기대주로 급부상했다. 만원 중반대에 머물던 주가가 출시 이후 급상승세를 이어갔고 15일에는 41,900원 엄청납니다. 기록하며 마감했다라고 하고 있군요. 그리고 지금 얼마죠? 5만원입니다. 5만원. 그렇게 엄청나게 쭉쭉쭉쭉쭉 오르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길래 이럴까요? 혹시 이 게임을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이 밑에 댓글에다가 그 내용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 그 다음에 게임과 조금 거리가 머신 분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게임은 이런 거구나 라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댓글이 저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쿠키런 킹덤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쿠키런 킹덤의 장기 흥행 체제 구축과 동시에 신작으로 실적을 확대할 방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쿠키런 킹덤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신제품 3개를 더 출시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우선 쿠키런 시리즈 최초 3D로 개발 중인 쿠키런 오븐 스매시가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매칭으로 상대방과 대전하는 캐주얼 슈팅 게임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게임은 프레스A의 또 다른 핵심 프로젝트인 3D 건 슈팅 게임 세이프하우스는 스팀으로 출시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발 스튜디오 데브 시스터즈 마스의 브릭시티도 하반기 중 모습을 드러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브릭을 통해서 나만의 가상도시를 만드는 심시티 같은 게임인가 봅니다.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는 쿠키런 킹덤을 비롯한 올해 신작들의 성공적인 론칭으로 2021년 연간 턴어라운드 및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적자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턴어라운드를 성공시키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창사 이래 최대 성과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시면 데브 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흥행의 4거래일째 급등. 이거는 아까부터 계속 보셨던 뉴스죠. 자, 데브 시스터즈가 출시한 신작 쿠키런 킹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에 4거래일째 급등세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성공했나 라고 봤더니 매출 기준 애플 앱스토어 2위, 구글 플레이 10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성공한 거는 이것 때문이죠. 글로벌 1억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지식재산권 IP를 기반으로 한 신작으로 확장된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쿠키런의 그 캐릭터를 그대로 갖고 와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팬층이 이쪽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키런 캐릭터 아시다시피 정말 귀엽거든요. 자, 그리고 제일 처음에 보셨던 그 영상 쿠키런 킹덤의 30초짜리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긴급 기자회견 1억 쿠키들이여 일어나라 혁명선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1억 쿠키가 방금 전에 보셨던 뭐였죠? 1억 다운로드가 있었다고 했죠. 그 게임을 다운로드 받았던 플레이어분들이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회수는 무려 483만 회나 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승우아빠라는 유튜버분도 계시죠. 그리고 이분 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캐릭터가 진짜 귀엽군요. 자, 그래서 이 회사의 게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쿠키런 킹덤이죠. 그런데 저는 이 게임을 처음 보고 완전 저 기릿의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자기만의 왕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꾸밀 수 있어요. 이렇게 놀이기구도 놓을 수 있고 연못, 집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 마음대로 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데 다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2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싸이월드의 그 감성 있죠. 우리의 집을 이렇게 꾸미는. 그리고 이 게임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사람도 내 게임에 와서 이렇게 꾸며진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흥행한 게임이 있었죠. 뭐죠? 맞습니다. 바로 동물의 숲이 그랬죠. 나만의 마을, 나만의 왕국을 꾸며서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거는 이때까지 성공한 사례가 많은 성공 치트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들을 뽑아서 그 캐릭터들이 이렇게 RPG처럼 싸운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그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캐릭터를 뽑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유튜버 분들을 포함해서 캐릭터 좋은 거를 뽑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데브 시스터즈가 운영하고 있는 게임은 이렇게 4개라고 하는데요.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쿠키런 있죠. 그 게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쿠키런 퍼즐 월드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쿠키런 킹덤, 이번에 나온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파티파티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살짝 보니까 아마도 방을 꾸미는 싸이월드 같은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쿠키런 이렇게 생겼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올라가고 뛰어넘고 이 포인트들 많이 먹고 그런 식으로 타임 어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게임은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까는 가제였고 이번이 진짜 게임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심에서 벌이는 손막히는 총격전, 판타지 세계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 게임, 다같이 건설하는 새로운 세상 이런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뭔가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걸 많이 좋아하는군요, 이 회사는. 그리고 사실 이런 게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공의 치트키라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쿠키런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맞습니다. 캐릭터죠, 캐릭터. 그래서 캐릭터 상품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아동 도서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자녀가 계시다면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도 만들고 있고 말 그대로 IP입니다. IP. 이 캐릭터를 바탕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언젠가는 만화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요. 자,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하겠죠? 게임 산업은 지난번에도 넷마블에서도 다뤘고 이 게임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산업의 특성, 게임 산업은 창조적 아이디어, 뉴미디어 기술, 풍부한 게임 소재 및 자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 가치 지식 산업으로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게임 산업은 원자재나 대량의 설비 투자 없이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승부하기에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라고 하고 있군요. 두 번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거부감 또는 문화적 장벽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문화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구현된 내용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기 한국에서 잘 나가는 게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 나가서 유럽에 나가서도 잘 팔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거부감 또는 문화적 장벽이 없다는 거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수요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맞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마케팅도 열심히 했는데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망하는 거죠 뭐. 그리고 제품 판매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사업 실패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벤처적 요소가 있는 산업입니다. 맞습니다. 가면 갈수록 게임 또 손바뀜이 심해지죠. 정말 오랫동안 3년, 4년, 5년 동안 지속하는 게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걸 갈구하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 게임 산업은 캐릭터 산업, 애니메이션 산업, 출판, 만화 산업 등과 같이 문화적 원천을 공유하는 타 산업과의 연관이 많기 때문에 커다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산업의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바일 게임은 핸드폰에서 이용되는 게임을 의미하나 넓게 보면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되는 게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 아닌가요? 아, 핸드폰뿐만 아니다 이 말이죠. 태블릿 PC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게임 플랫폼과 비교해봤을 때 휴대성, 간편성 측면에서 비교 우위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때까지 모바일이 약했던 점이 뭐였죠? 맞습니다. 핸드폰이 상대적으로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픽이 딸리거나 아니면 약간 버벅거림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그거는 컴퓨터로 한다였는데 요즘은 핸드폰이 컴퓨터보다 더 좋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온라인 게임 경우 남성 사용자 및 30대 이하 사용자의 비중이 매우 압도적으로 높았었으나 이제는 다르죠. 모바일 게임의 경우 여성 사용자 및 30세 이상 사용자가 늘어난 점이 특징이며 30대 이상 사용자의 구매력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더불어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향상되고 오픈마켓이라는 유통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모바일 컨텐츠의 접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콘텐츠의 핵심에는 게임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고 있군요. 그래서 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 모바일 게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C 게임은 줄어들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저 길이 또 이때까지는 항상 롤 같은 게임을 좋아하긴 했는데 이제는 좀 하기 싫더라고요. 일단 시간도 없긴 한데 한판 하면 힘들어요. 이게 늙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가면 갈수록 조금은 아기자기한 게임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한 판 하는데 한 30분씩 하는 거 그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하는데 내가 원할 때 하고 원할 때 끄고 그런 게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바일 게임은 그것을 충족시켜준다 라고 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거는 저뿐만 아닐 겁니다.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 PC는 조금 피곤해 일하고 왔는데 그 게임까지 하면은 잠을 못 자 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30대가 되면은 가벼운 게임을 찾아서 자연히 모바일 게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여성분들은 오랫동안 하는 게임을 많이 싫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이 갈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있고요.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이 가장 큰 6.7% 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평균 전체적으로 5%씩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을 봤더니 딱히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출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한 3대2, 그러니까 이 회사가 버는 거에 한 40% 정도는 수출, 그 다음에 60% 정도는 내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직 네이버에는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빨간 맛입니다. 빨간 맛. 아까 저 기릿이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경고, 투자 주의는 저 기릿은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빨간 맛도 절대 투자하지 않죠. 그런데 이 회사는 그 두 개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군요. 어쨌든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년 사이에 2배를 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222억,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139억에서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86으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선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턴어라운드도 성공할 거다라고 하는 거 아까 위에서 그 대표의 말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끝내기는 약간 아쉬워서 한번 이 회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 정말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매수 매도랑 전혀 관련 없다는 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5,600억, 5,500억이라고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2020년 2배 매출을 성장했죠. 그래서 710억을 달성을 했는데 2021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킹덤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쿠키런 킹덤이 현재 하루 매출 10억 정도를 달성 중이다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석에서는 하루 매출 10억 정도가 1년 내내라고 했지만 저 기릿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게임 산업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너무 길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신작 게임이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년 게임이 몇십 개씩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 이거 하나만 성공할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파이 뺏기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쿠키런 킹덤이 잘 나가고 있지만 결국 한 2분기가 되면 또 다른 게임이 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게임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무슨 대박 게임이 나왔다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 게임을 시작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쿠키런 킹덤을 열심히 플레이하던 게이머들이 다른 게임으로 스르륵 넘어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기릿은 2021년 평균 하루 3억 정도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매출이 거의 1,000억 원이 플러스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2021년 예상 매출액은 2,000억 플러스 그 다음에 원래 다른 게임으로 벌어들이는 게 한 710억 정도 됐죠. 그거 두 개를 정말 러프하게 합치면 한 1,700억 정도가 계산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 거의 매출이 2.5배나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매분기 실적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사 평균 영업이익률 20%를 책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적자지만 올해는 좋아질 거다라고 장밋빛을 한번 돌려본 거죠. 그래서 NC소프트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30%, 그 다음에 넷마블이 영업이익률이 10%니까 그 중간이 20%를 책정하면 영업이익이 한 320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 대비 올해 예상펀은 불과 17, 이렇게 되면 지금 가격도 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제 생각이 맞아떨어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한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해야겠죠. 지금 적자인 회사가 확 돌아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결국 예상은 가능하지만 맞출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게이머들의 플레이의 성향, 그 다음에 그 게이머들이 다른 게임이 나왔을 때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 기릿은 최소한 1분기 매출은 확인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매출 700억, 그 다음에 쿠키런 킹덤 매출 1년 동안 1,000억 원 달성, 그리고 플러스 영업이익률 20%를 하면은 현재 펀은 17, 그러면은 지금 싸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변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쿠키런 킹덤 매출 1,000억 원이 가능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2,000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토막인 500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 그거 플러스 영업이익률도 10%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넷마블처럼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대로 NC소프트처럼 30%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것 또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매출이 1,700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불과 10%로 나온다면은 퍼가 31로 떨어지고 지금 가격은 적정한 가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기에 투자하는 거는 좀 너무 도박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이 무조건 옳지도 않겠죠. 제 생각이 완전 틀려서 쿠키런 킹덤 매출이 2천억 원을 달성하고 영업이익률도 한 20-30%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계속 출시되는 다른 게임들도 어떤 성공을 해내는지, 그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 기릿은 1분기 매출을 확인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투자 경고 상황이죠. 지금은 이제 매수할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쉬어갈 때를 기다리는 게 맞지. 그런데 그러다가 기릿 날라가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뭐 별 수 없죠. 다른 좋은 종목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일단 쿠키런 킹덤을 한번 플레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한 100만원쯤 과금을 했다. 정신 차려보니까 100만원 썼어요. 그러면 이 주식 사야죠. 그 정도로 좋은 게임이라면은 아마 위에 있던 이 가정이 완전 싸그리 무너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쿠키런 킹덤이 좋은 게임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플레이해보시고 돈을 얼마나 썼나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적자가 엄청나게 이어지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장 폐지를 안 당했지? 라고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거래소 규정상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달성한 코스닥 기업은 관리 종목 대상이 5년 연속 영업 적자 기록 시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되는데, 대브 시스터즈는 2018년에 별도 기준 흑자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2년간은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뭐 턴어라운드 성공한다고 하니까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입니다. 2014년 말에 이렇게 상장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쭉 끔찍하군요. 끔찍한 차트입니다. 쭉 떨어지다가 다시 빛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처음 또 쿠키런으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 또 쿠키런으로 성공을 하는군요. 자,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은 아주 하늘 높은 집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가치 측정이 불가능하죠. 잔잔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지 여기서 더 내려갈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자, 결론 한번 내보겠습니다. 게임 하나 흥행으로 주가가 3배나 아니 5배나 뛸 수도 있다는 걸 보셨습니다. 투자는 가까운 곳에 있죠. 과자 흥행, 게임 흥행, 드라마 영화 흥행 등 그때그때 빠르게 생각하여 남들보다 먼저 투자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지난달 1월 24일날 이 게임이 출시됐죠. 그때 여러분들이 플레이해보시고 이 게임 대박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변 반응도 좋다면 그때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승리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니버터칩, 신짱, 쿠키런 킹덤 등이 있겠군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보 전달 이유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매출액 700억, 지금은 적자지만 위에 저의 허접한 생각대로라면 지금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1분기 영업이익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임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플레이하고 싶지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좀 생기고 여유가 생긴다면 저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막 꾸미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 지금까지 데브시스터즈라는 회사를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나요? 자,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리셨습니다.